신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4일은 위안부 기림일이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망향의 동사는 참배객이 줄을 이었는데요. 독립기념관장 파문은 위안부 기림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천안시 풍세면 농민들은 비만 오면 곡교천 범람 우려에 시름이 깊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천과 금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천안 아산 일대 폭주족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날 적발된 위법 사례만 150건에 달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8월 19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앞에선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자체 행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치르고 화합을 시도했지만 김 관장 임명에 따른 파장으로 광복절 행사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만세! 독립소년들을 기리면서 독립운동 만세! 광복절이었던 15일 오전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김영석 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천안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김영석 관장은 물론 김 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법통을 부정하고 독립의 역사를 친일의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엔 광복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회 회원 150여 명이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영석 관장 퇴진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또한 충전의 고장에 김영석 관장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퇴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지만 이날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석 관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사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가 적극적으로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고 반박합니다. 총신대학교 재학 시절 그의 강의를 수강했다는 하나세 신학연구소 박성철 소장은 그가 뉴라이트임을 부인하는 건 변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90년대 배울 때는 민족사관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셨는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뉴라이트 활동을 하시면서 일제 식민지 사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셨다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활동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변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천안시는 광복절 당일 자체 행사를 치렀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기념사에서 포용하는 마음을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충남도당은 김 관장 퇴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김 관장 임명이 몰고 온 파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박상돈 천안시장, 김지철 교육감 등이 차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장된 천안 망향의 동산을 찾아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논란 와중에 맞이한 위안부 기림일 이어서 논란 여파는 기림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장된 망향의 동산은 오전 일찍부터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뒤이어 박상돈 천안시장 그리고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망향의 동산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의 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묘소를 찾은 자리에서 고 김할머니가 여성인권운동의 선구자라고 기억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인권 얘기가 전면화된 것은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자 성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배객들은 최근 일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림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아마 통곡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입장에서라도 윤석열 정권의 인사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드시 김영석 관장의 임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전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저 양승조도 앞장서겠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역적인 논란으로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흔들리는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어떤 아주 강론적인 아주 미세한 이런 개개의 그런 견해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기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큰 틀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알아온 그런 이 가슴앓이를 우리 독립기념관에 와서 전부 다 털어놓고 한 방향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지 자꾸 과거사를 가지고 자꾸 미세한 다툼으로 나를 지새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망향의 동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김영석 관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제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든지 또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심지어 강제적으로 간 게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은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아니라고 강변하더라도 뉴라이트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김영석 관장은 그동안에 홍범도 장군의 육사 이전이라든지 또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등 그동안 뉴라이트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독립기념관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주민들은 비만 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주변을 지나는 곡교천이 범람해서인데요. 특히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비로 인해 곡교천이 범람하면 논과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보가 범람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풍세면 남관리, 남관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남관교 밑을 흐르는 국가하천, 곡교천이 하천 수심이 낮은 탓에 자주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집중호우가 한창일 때 풍세면 지역은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뚜렷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7월 2일 57mm, 7월 7일 74mm, 7월 8일 89mm의 비가 내린 게 눈에 띄는 강수량이었고 나머지는 3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였던 곳이 풍세면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큰 위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미 4, 5년 전 비가 많이 내려 범람이 있었고 당시 인근 논과 밭은 물론 비닐하우스까지 물이 들어차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5, 6년 전부터 비 많이 오면 뭐 해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거기가 완전히 길까지 다 잠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그렇다면 이런 범람의 원인은 뭘까? 피해자들은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된 보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보를 통해 물은 흘러가지만 모래들이 함께 흘러가지 못해 한 곳으로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수위는 점점 낮아져 범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왜 난갈리에 보가 있잖아요. 그거 생기고 난 뒤에 물 수위가 높아져서 그쪽에서 우리 하우스 있는 데서 3, 400m 올라가면 개울이 있거든요. 저기 하천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 물이 그 하천으로 빠지지를 못해요. 그 위에서부터 물이 논을 넘어서 그냥 이 논이 그 수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보를 관리하는 천안시와 곡교천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범람의 원인은 보가 아니며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준설 작업이 완료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상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 쪽이 모래가 많잖아요, 하천이요. 그 하천의 준설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이렇게 보통 그 다음에 착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이렇게 예정이 돼. 국교천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은 빠르면 내년 초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어와야 할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도내 충전시설 2,862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특히 충남권인 금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주차장을 거의 두지 않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천안TV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배방현 아파트 단지를 찾았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 설치를 의무화시킨 거는 정부니까 안 하면 위반이고 과태료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에 이 아파트 단지는 주민 게시판에 전기차 화재 예방 수칙을 게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하자 충남도는 지난 11일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 설치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하주차장 스크린클러 작동 여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점검한 뒤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장애인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패럴림픽 차례인데요. 충남에선 총 5개 종목에서 9명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합니다. 이 중에서 보치아 종목에 출전하는 정소영 선수, 그리고 권총 종목 박세균 선수는 메달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양민 기자가 메달 전망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골볼 등 총 17개 종목에 선수 83명, 임원 94명 등 총 147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보치아 등 강세 종목을 통해 금메달 5개로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보치아에서는 2012년 런던을 비롯해 2020 도쿄 패럴림픽에도 출전했던 정소영 선수가 눈에 띕니다. 런던에서 동메달,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은메달에 성적을 냈던 정소영은 그간 메달을 따지 못했던 단체전에서의 메달을 강력하게 노릴 예정입니다. 사격 화약권총 부분에 출전하는 박세균 선수 또한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12 런던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박세균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28년 만에 출전권을 따낸 여자 골볼의 김은지와 박은지, 보치아의 김도현, 휠체어 펜싱의 권효경, 사상 첫 출전을 앞둔 카누의 최용범 선수까지 충남에서는 모두 5개 종목 7명의 선수가 파리 무대를 누빕니다. 장애인 사격 선수로 먼저 패럴림픽을 경험했던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선배 선수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83명의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저는 패럴림픽을 먼저 출전해 본 선배로서 여러분께 2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후배와 국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다운 품위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번째, 항상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부와 기업, 경기단체 등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은 오늘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게 되며 182개 나라에서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3.1절, 5.18 민주항쟁 기념일 등 국경일 즈음에는 폭주족이 출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83명의 인력과 77대의 장비를 투입해 천안, 아산 일대 오토바이 폭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내는데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천안, 아산 지역에 폭주족들이 출몰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돌입해 무려 150여 건의 역대 최다 단속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광복절인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천안, 아산 전역에서 실시됐는데 여기에는 383명의 경찰 인력과 77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과 입체적인 단속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의 단속 건수 중 역대 최다 성과인 150건을 적발했고 추가적으로 체증한 폭주족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철저한 사법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작년 광복절에 비해서는 위법 행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폭주족들의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전 경력 배치, 현장 차단 및 관계기관 합동 단속, 사후 사법 처리 등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는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을 오가는 학생과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과 기준 종이 소득 150% 이하 시민에게 사용한 승차권 금액 중 25%를 천안사랑카드로 환급해 왔는데 4월부터 7월 19일까지 총 7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천안시는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가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천안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일반, 고속철도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천안사랑카드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달 19일까지 1,458건, 약 7천만 원을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환급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충남교통비 지원 누리집 또는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교통비 지원은 정기 승차권을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 서울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만족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철도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도 수도권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 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천안시와 아산시가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월 첫째 주 이후 차츰 감소하다 8월 첫째 주에 지난 2월 겨울철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강기훈 천안시 의사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도 현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아산시 보건의료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서부면 국립포구가 해상파크 개장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국립포구의 놀국리 해상파크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부유식 해상공원인데 야간에도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난간에 조명 등도 설치했습니다. 마침 광복절인 지난 15일 국리 어촌계에선 해상파크 개장 기념 주민 화합 잔치가 열려 주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제9대 아산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천철호 의원님을 모셔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 시민 여러분,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아산시 다선거구 온양 5-6동의 지역구를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이시지만 존재감은 어느 다선 의원님 못지않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목표로 삼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목표라기보다는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그 출마의 변을 할 때 행정을 모르거나 법의 테두리를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말 그것을 청신성의껏 함으로 인해서 따뜻한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 벌써 2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회기 동안 발의한 조례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발의한 조례인데요. 네.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효도수당 인상이에요. 아산시에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만 원으로 했는데 본의원이 시연이 됐을 때 이게 중고등학생들 용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 과장님들과 의논하면서 더 많이 인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차츰 인상하고자 소통을 했고요. 13년 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조례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례는 선천성 이상과 의료부의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서 2024년 전국 지자체가 하나둘씩 개정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요, 보통 보건소 지원 조례 상위법을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업무보고 시간에 미숙아미 선천성 이상화 등록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현장이 아닌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실과와 소통해서 11월 달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있던 조례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예요. 근데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첫째도 키우기 어려운데 둘째부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애를 낳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본 의원이 2020년 11월 11일 날 어떻게 발의를 했냐면요. 아산시에서만큼은 첫째부터 이상아가 태어났을 때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돼서 지금은 아산시에서는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소중한 이런 조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성열 아산문화재단 대표 선임을 두고 검증에 집중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끝까지 풀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사 결정권자 마음대로 자기 사람만을 채워나가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력은 만들어지고 자격 기준은 임의적 판단으로 퇴색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자격증을 보지 않고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정성적인 검증되지 않은 능력만을 보고 뽑겠습니까? 그것도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본 의원이 천안시와 아산시의 자격 기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재단 대표에서 지원 자격은 22년 응시 자격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행정경력 관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문화예술단체 조직운영, 경영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에서 일반 행정, 경영 분야 또는 문화예술 행정, 문화예술 경연, 공연, 영상,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 경력 15년 이상인 자입니다. 네 번째로 기타 조직 관련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천안시의 자격 기준인데요. 아산문화재단의 자격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의 응시 자격 기준은 첫 번째,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 1년 이상인 자. 두 번째는 정부 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같은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7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이래서 22년도에 성 대표님이 뽑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그만두시고 24년도에 다시 대표 이사를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4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4급 이상인 자, 문화예술 및 행정, 경영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7년 이상인 근무자 및 임원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4번이 천안시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타 문화예술, 조직 관련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을 감안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아마 22년도 보시는 것 같이 22년도 자격 조건이라면 유성열 씨는 아마 서류 심사에 탈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24년도에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제4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지고 유성열 씨가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을 보면 천안이 아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보통 다 15년 이상이죠. 근데 4번을 아산시가 24년도에 만든 겁니다. 근데 22년도에 이미 천안문화재단에는 여기 기타 조항이 있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은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문화예술자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경기 아산시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력이 뭐가 필요했냐,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유성열 씨를 선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산문화재단 대표 공고를 보고 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6명이 면접을 봤어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의원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13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유상요소를 내정을 해놓고 벌써 공고를 하고 자격 조건도 만들어서 유성열 씨를 선임을 했잖아요. 그럼 13분은 뭡니까? 이력서를 내고 경력 지원서를 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와서 면접을 보고 이런 행정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고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 불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 근데 두 번째 답변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뭔가 국계법 등은 해당이 되나 지방자치법 등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유성열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력서, 경력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황당한 거는 그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심사위원들의 그 답변서를 왔어요. 심사 기준을 어떻게 했나. 근데 그것조차도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심의 결과에서 찬성이 있고 원안 가결해서 주요 경력 강남대학교 견인교수 제63회 성우기술이 축제 총감독 이런 명목으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허위사실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학력에 있어서. 본 의원도 선거를 출마하면서 학력을 기재하는 거로 큰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 의원이 경기대학교 학점은행제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기재를 했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전화를 와서 이렇게 쓰면 허위사실이 돼서 자격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로 이렇게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성열 씨는 지금 그 대학교에 박사학위 조차 없어요. 먼저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학력으로는 그 박사학위가 이력서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증을 해보고 싶어도 그걸 저에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대표이사로서 당당하다면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당당히 아산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아산시에 있는 모든 문화와 정책과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통아우러서 잘 이끌어 가기를 사실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 목표가 있다면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별다른 목표는 없고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께서 누려야 될 행복한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 권리, 어린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 안전할 권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고독하지 않을 권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행동으로 도와주고 사회적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민과 천안TV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한 나무가 거목이 되기까지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은 있대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냈을 때 성공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성공을 위해 잠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어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천안TV는 언론의 궁극적인 목표, 진실 추구,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객관성 유지, 자유와 민주주의 보호, 사회적 거울 역할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정의로운 언론사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실 의원님을 기대하면서요. 저희 천안TV도 많은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결의의 성지이자 천안 시민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신임 김영석 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이며 따라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독립유공자 선양단체는 이미 김 관장 임명 단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 역시 김 관장 임명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안팎에서 일고 있는 사퇴 여론도 일축했습니다. 이번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훈부와 대통령이 치밀한 검증 절차와 여러 고민을 거쳐 김영석 관장을 임명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이 과연 합당한 인물인지는 의문입니다. 천안TV는 김 관장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바꿨다는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과연 독립정신을 제대로 기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하는 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인사권을 비롯해 사명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 최대한 숙고해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불문율입니다. 이를 정치학에서는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유독 윤석열 정부에선 강요 인사와 사면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이 행사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당부합니다. 제도적 자제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민의 자랑이자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가 정략적 이해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